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16년 7월 달에 바로 나온 자료인데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워낙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복합 환승센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민자 역사랑은 틀린 개념이에요. 민자 역사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환승을 빠르게 해주는 개념이에요. 이걸 개념을 보면 자, 복합 환승센터는 환승의 편의성과 상업적 편의성을 모두 증진시키는 걸로 환승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업시설, 그 다음 문화시설, 주거시설, 뭐 공공 업무시설이 다 통틀어서 들어가면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 지역들은 이렇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후보지. 근데 후보지가 더 많은데 그 중에 추린 건데 요 중에서도 더 추려보면 서울역이나 청량역 같은 데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는 지하철 역사가요, 한 10개씩 들어간 애들입니다. 네. 환승센터 안 만들면 맛이 가요. 못 찾아. 거기서 아마 헤매는 게 1시간일 거야. 그래서 환승센터를 만들어줘. 지금 서울역 가도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나 길을 못 찾겠던데? 예. 근데 지금 4개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5개 더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미로가 돼요. 그래서 저런 거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청량리도 11개인가 10개 들어옵니다. 노선이.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 있는데 일단 지하철역이 한 5개 넘어간다. 그럼 거의 환승센터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예. 킨텍스, 복정, 행신, 지제, 대곡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당도 좀 서울에서 밀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청은 라인이 크진 않으니까 모르겠고, 동탄역 같은 경우 들어갈 만하고, 삼성은 뭐 거의 100%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요 주변 일대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굉장히 초기 단계니까 써놨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무조건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GTX 노선이 이제 나왔죠. 자, A 노선은 운정서부터 쭉 내려와서 동탄까지 가는 거고요. B 노선은 송도서부터 쭉 올라와서 마석까지,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거고, C 노선은 덕정서부터 내려와서 수원까지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대가 70분 걸리던 게 13분, 동탄이 80분 걸리던 게 19분, 송도가 80분 걸리던 게 27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연장이 됐죠? 삐죽삐죽. 네, 삐죽삐죽. 여기도 연장되고. 여기는 연장이 되면서 1.3이었던 편익 비율이 1.01인가? 또 떨어졌어요. 1은 넘었잖아? 네, 어쨌든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 B 노선은 지금 이 강남을 안 지나니까 제일 속도가 느리죠. 네. 뭐 어떻게든 그래서 예타 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얘는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은 사업성은 높아져요. 사업성은 높아지긴 하는데 그럼 언제 기다립니까? 네. 근데 예타 면제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GTX가 힘을 발휘하려면 ABC가 다 완공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속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좀 파격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그래서 여기 이제 어제자 기사인데요. 그 어제자 참고자료, 국토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2012년 12월, 12년 12월에 12월 11일, 예, 오늘 13일이군요. 자, 그래서 일단 예타 통과를 했고요, 신호선이.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착수해서 이르면 21년 말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이제 확정된 거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A 노선 어떻게 했다? A 노선 요거 통과했다. 얘는 이제 예타 통과하고 A 노선은 작년에 예타 통과, 민자 적격성 올해 통과. 얘는 지금 예타 통과.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달 착공 예상이 되고 있어요, A 노선은. 근데 이달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해를 넘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A, B, C 노선이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기사 보니까 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점은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죠. 기본 요금에다가 킬로수에다가 유닛 몇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파주에서 동탄까지 끝에서 끝까지 오게 되면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 정도 갈만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면 거의 없고요. 여기서 여기 가거나 여기서 여기 가거나 이 사람들이겠죠. 그거 기준 했을 때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울역 쪽 도심권 올 거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강남을 갈 겁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파주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2,650원. 그 다음에 삼성에서 동탄 같은 경우는 3,000원. 그래서 3,000원, 2010대 후반부터 3,000원 정도면 비싸요? 할만하세요. 지금 버스 얼마인데요? 2,000. 얼마? 다 자가용만 타시나? 여하튼 간에 지금 버스보다 한 500원 정도, 600원 정도 더 비싼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기권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정기권. 한 달 정기권 하게 되면은 매일 끊는 것보다 싸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버스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하지 않을까. 그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데.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예상인 거고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성 따져보서 올릴 여지도 충분합니다. 네,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정도 수준은 돼줘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대가 가져야 돼. 네,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GT에서 관련 기사들 몇 개 있는데 GTX-A가 올해 착공, 킨텍스역의 위치 변경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킨텍스역 위치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원래대로 갑니다.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간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운정, 동탄, GTX-A 노선 실시협 이거 통과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GTX-A, B, C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이거 링크는 걸어놨는데 보지 않을게요. 속도내는 GTX-A와 C 노선, B 노선은 언제?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들이 어떤 효용 가치라든가 시너지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타를 좀 면제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북부 연장 노선, 이건 한참 걸릴 얘기지만 이렇게 공용 구간 신분당선하고 그 다음에 GTX 나중에 연장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공용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참 걸릴 사업이에요. 예, 이런 것만 보게 되면 꼭 투자하고 싶잖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GTX A 노선 역사 주변의 현황과 투자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A 노선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올라갑니다. 동탄, 그다음에 용인, 성남, 그다음에 수서, 삼성, 서울역, 연신내, 대곡, 킨텍스, 운정까지. 예, 요건 지금 다 나온 건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서 또 내려갑니다. 동탄이에요, 동탄. 자, 동탄은 서동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탄역이 있죠. 당연히 동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GTX에 들어가는.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무조건 역세권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역세권만. 삼성역까지 20분가밖에 걸리지 않죠. 네, 서울의 통근이 적진 않습니다. 동탄이라는 곳이. 그래서 다만 현재 가격이 선반영되어 있어요. 무지 많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거기 거주를 하겠다. 그럼 할만합니다. 거주하게 되면서 장기로 가져가는 거, 어차피 사는 거. 그러면 보세요. 사실 20분이라는 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강남에 들어와서 강남에 우리 사무실까지 오는 것도 여기 강남인데 강남에서 강남 오는 30분이 걸린다고요. 동탄에서 출발하는 사람보다 느리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20분 정도 거리면은 관악구 정도에서 오거나 그죠? 잠실 정도에서 오는 수준의 위치라고요. 시간적 거리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그래서 동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동탄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동탄에서 조금만 멀면은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세력 범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 근처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역 근처라 하더라도 전체 깔고 오피스텔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라는 걸 들어가는 수요와 아파트 들어가는 수요는 다릅니다.
아파트 들어간 수요는 가족 단위예요. 오피스텔 들어가는 것은 보통 미혼이거나 아니면 뭐 친구끼리 뭐 2명 정도 한다거나, 그죠? 뭐 요런 정도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피스텔은 상품이라는 것은 그 회사랑 가까운 쪽, 그러니까 상업지가 많은 쪽에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 회사 주변으로 몰리는 게 오피스텔이지 여기까지 내려갖고 오피스텔을 구하는 케이스는 드물고요. 거의 없고요. 특히 오피스텔을 구하는 수요자들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그 젊은 친구들, 그죠? 오피스텔이 전세가 많아요, 월세가 많아요? 왜 월세가 많아요? 전세가 훨씬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거예요. 소득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왔다 갔다 차비 내면서 여기 잡는다? 오피스텔은 여기나 서울이나 월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서 산다? 없어요. 근데 오피스텔 겁나게 잘 팔립니다. GTX 하나 딱 문구 넣는 순간 다 팔려요. 그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쪽 라인은 아파트 근방에 있는 것들만 하시면 되고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동탄역으로 갈게요. 자, 동탄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동탄역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핫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여기죠. 여기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예. 그냥 문 열면 지하철역이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뭐 지금 뭐 전매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나온 건 없는데 지금 뭐 호가상으로는 거의 뭐 8억을 뚫은 뭐 거의 9억 가까이 수준 되는 동탄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은데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요런 애들, 이런 것들은 기존 아파트니까 15년도에 입주했는데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동탄 2기 신도시가 광교 아니에요? 이런 지금 얼마 할까? 관심도 없어. 110. 얘가 지금 8억입니다. 8억. 호가상으로는 7억 5천서부터 8억까지 가 있네요. 그죠? 실거래가 볼게요. 실거래가는 7억 8,300, 8억 거래가 된 게 있고 7억 8,300이 최종 거래네요. 그죠? 7억 8,300까지, 7억대 후반까지를 찍었습니다. 동탄이. 네, 동탄이.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 아이고, 지워버렸네. 네, 이게 뭐 때문에 올랐냐면은, 당연히, 네, GTX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를 투자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 이 아파트 봤죠? 자, 보여드릴게요. 실거래가가 정확하니까 실거래를 보겠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볼게요. 자, 짜잔. 지금 7억 8,300까지 거래가 됐죠? 7억 8,300까지 거래가 됐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투자잖아. 전세가를 봐야죠. 매매가 8억인데 전세가 3억이야. 갭이 5억이야. 서울 사지, 서울. 서울 사죠. 이거는 더 이상 오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럼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 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5억 갖고 누가 여기 삽니까? 미쳤지. 서울도 지금 5억 갖고 살 때 많은데.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전세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매매가가 오른 이유가 확정됐을 때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GTX라는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선반영된다고 하죠. 매매 가격은 선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는 사용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이 좋기 위해서는 GTX가 개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통까지는 얘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야, 우리 한 7년 뒤에 개통될 거니까 나 3억에서 5억 받을게.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 전세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도 한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좋았지.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였나요? 올 초에 5억 5천이었죠? 5억 5천. 작년 11월 딱 기준 보겠습니다. 5억 9천, 5억 3천. 그러니까 5억대 중반, 후반 정도에서
지금 8억 정도면은 한 2억 정도 오른 거예요. 1년 만에. 예, 동탄이. 예, 그죠? 동탄이. 지금 마이너스 P도 많은데 그 동네가. 얘만 이렇게 도약청청 올라가는 거는 GTX의 힘이죠. 근데 너무 올랐다. 전세가는 얼마야? 전세가 지금 3억인데 작년도 아마 3억이지 않았을까? 작년도 3억이잖아요. 전세 하나도 안 오르고 매매가만 2억 이상 오른 거죠. 갭이 엄청. 원래 동탄이라는 데가 전세가 비율이 50% 왔다 갔다 그 밑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건 더 심해져. 왜? 물량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12만 호거든요. 12만 호? 그럼 당분간 물량이 해소 못 해요. 당분간 물량 해소 못 하는데 매매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사는 거 아니고서는 투자로서는 좋은 동네인데 너무 선반영됐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응? 살고 새로 산다고요? 서울 살고. 아, 서울 산다고? 네. 자, 이번에는 용인. 구성역 있죠? 구성역. 분당선 구성역. 그 바로 옆쪽에 있는 곳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빨간 애들. 신분당선. 요거는 신분당선이에요. 신분당선이 타고 올라가는 거고, 노란 건 뭐야? 노란 게 분당선이에요. 용인은 정리해봅니다. 동탄과 비슷한데 역세권 위주에 투자해야 되고요. 비역세권 역시 갭 메우기로 하겠지만 역세권과의 갭은 더 벌어질 것이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비역세권은 지향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 내에 있는 거나 서울하고 가까운 쪽에서는 역하고 조금 멀더라도 나름대로 영향권에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역세권에 있더라도 서울까지 한참 걸리게 되면 심지어 역세권도 안 오르죠.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정도면 그래도 다닐만 해. 근데 여기서 내려서부터 우리 집까지 또 20분 걸려. 그럼 결국 여기나 마찬가지죠. 요정이지 아시죠? 그러니까 멀수록 역세권에 붙어야 된다고요. 너무 멀어지면은 역세권도 소용없고, 아주 가까이, 회사랑 가까우게 되면 역세권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야 됩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겠네. 여기가 목적지라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지하철이 요 라인인데, 지하철 아닌 라인 애들도 거리가 비슷하잖아요. 상관없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비역세권도 나름대로 갈만해. 근데 한참 내려서 역세권 멀다. 그럼 이건 너무 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용인까지 오게 되면은 많이 온 거야.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세권 위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동탄은 완전 붙어 있어야 되고요. 동탄은 완전 붙어 있어야 되고, 용인은 그래도 그 주변 바운드리 한 10분 정도 거리 내에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얘도 보니까, 지도 볼 건데, 갭은 동탄보다는 좀 한 4억 정도 갭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동탄이 더 멀잖아요. 갭이라도 작아야 되는데 갭은 더 많고 더 먼 애야. 용인은 갭보다는 더 가까우면서 가격은 더 낮죠. 그러니까 동탄을 투자할 바에는 여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용인역 위에가 뭡니까? 동탄, 용인 구성.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GTX에서. 성남역이죠? 성남은 더 가까워졌죠. 근데 갭이 또 더 작아. 그러니까 동탄보단 용인보다 성남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비대칭성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순간 사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 멀수록 싸야 되는데 지금 멀면서 비싸고, 적당한 놈은 적당한 가격이고, 제일 좋은 놈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럼 뭘 살지 뻔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대충 넘어가도 돼요. 이쪽은 지금 특별히.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용인의 플랫폼 시티라고 이제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용인 이름이 플랫폼 시티 이쁘게 바뀌었는데, 요게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위치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동탄이었고요. 동탄에서 이제 올라가야죠. 쭉쭉쭉 올라가서 기흥, 구성.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구성역. 옆에가 GTX 역사예요. 그러면 요런 애들이 많이 올랐겠죠? 실제로 올해 한 2억 올랐어요. 한 2, 3년 동안 3억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 개발을 하려는 곳이 요 일대를 지금 전부 다 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요런 쭉 라인을. 그게 아까 플랫폼 시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가늠이 안 돼요. 뭐 자기네 동네 자기가 개발하겠다는 거 뭐 누가 발표 못합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개발 발표 호재니까 만약에 이게 진척이 잘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요쪽 애들이 좀 수혜를 봅니다. 얘네들은 지금 왜 소외를 받았냐면은 지하철역이 좀 애매해요. 아예 없죠? 허허벌판이지. 이제 이런 가까운 애들은 이런 것도 프리미엄만 3억씩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좀 먼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재미를 되게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하철역하고 관계가 없어. 옆에가 바로 회사야. 그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로서는 해볼만 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 GTX랑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다. 자, 여기가 플랫폼 시티의 예상 구역도예요. 이게 이제 발표한 자료고 올해 4월 달인가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보정 마북 경제 신도시. 근데 발음도 어렵고 조금 유치하죠. 그러니까 좀 이쁘게 바꿨어요. 용인 플랫폼 시티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이런 쪽 라인이 요게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로서 적합하죠. 그렇지 않아요? 3기 신도시를 좀 노리고 좀 한 플랜도 있는 것 같긴 해요. 3기 신도시가 올해 내로 한두 개 정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3, 4개 정도 발표한다잖아요. 규모가 100만 평 정도 규모의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쯤 되는 걸 이제 위치로 하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거리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신도시로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원본은 당연히 뭐 용인시청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성남. 성남역은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요거는 환승역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환승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양 옆에 뭐가 있죠? 지하철 뭐가 있어요? 분당선들이 있어요. 분당선, 신분당선, 그 다음에 경강선까지 쿼드라플 역세권이 됩니다. 아니, 써놨나? 아, 써놨구나. 신분당선 GTX까지 모두 이용 가능해 강남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뭐냐면 판교죠. 판교역이잖아. 판교의 가격이 무지막지합니다. 예, 비싼 건 한 17억, 18억 해요. 17억, 18억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 될 것이고 성남 지역 일대 또 분당 일대가 가격 상승세가 워낙에 큰 동네이기 때문에 요 성남 주변에 있는 그 GTX역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올랐지 안 오른 건 없지만 지금 투자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인 동탄보다는 더 낫다. 어차피 투자할 거라면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남의 구시가지 재개발 쪽 있죠? 그쪽도 좋아요. 좀만 올라가면 위례고 조금만 올라가면 수서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도 재개발 쪽 성남시 구시가지에 있는 재개발 쪽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GTX랑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이 지역 하는 김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와 수익률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들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성남역은 보시면 아래쪽 이게 경강선이고요. 아래쪽에 판교, 그다음 위쪽에는 분당선. 요 중간에 생깁니다.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을 보게 되면 쭉 이제 더 올라가서 쭉쭉쭉쭉쭉 정자 올라가서 판교. 자,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황당한 말씀이셨는데 임해역이 여기 있고 판교역이 여기 있으면은 왜 여기다 해놓냐 이거야. 여기서 환승을 시키든 여기서 환승을 시키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어떤 강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제로.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기존의 고속철로랑 공용화한다 그랬죠. 그 철로가 지금 어딜 다닙니까? 철로가 어디 보이잖아요. 여기를 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근데 이걸 빼가지고 일로 집어넣은 다음에 가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이렇게 뚫고 가자고 이렇게? 이게 무슨 돈 지랄 낭비입니까? 이렇게 안 하죠. 이게 여기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역사가 여기가 생기는 거고,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환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금, 당연히 뭐, 그 역사 내에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걸어갈 거리는 아닙니다.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 거리를 딱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9분 정도?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분. 얘는 좀 머네. 예, 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갈아탈 일 크게 없을 겁니다. 뭐 같은, 라인이 똑같이 강남 가잖아. 그죠? 예, 강남역 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옮기겠지만, 그럴 바엔 삼성에서 2호선 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들고. 그러면은 어디가 괜찮냐면은, 여기는 당연히 요 라인이 좋겠죠. 근데 요 라인 중에서 얘네들은 미친 듯이 올랐겠죠. 얘네 때문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됐겠죠. 요게 혜택을 보는 케이스들입니다. 요 라인 따라서. 당연히 요런 애들이 혜택이 컸겠죠. 그런데 요 두 개를 보니까 요 두 개도 이 선경 6단지와 7단지 보면은 380세대 크진 않은데 뭐 안 오른 건 없죠.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실거래가로 볼게요. 실거래가로 봤을 때 지금 122제곱미터짜리가 지금 10억 1000까지 10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죠. 그럼 전세는 지금 뭐 편차가 워낙에 큰데 한 6억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한 4억 정도 총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투자. 근데 얘보다 더 주목을 받는 거는 근데 얘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단지 정보를 보면 용적률이 211%예요. 근데 얘보다 이 위쪽에 있는 애 있죠. 저는 이 동네를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모르는데 얘랑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얘보다 훨씬 지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보면은 실거래가로 볼게요. 실거래가로 봤을 때 면적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금액은 싸지도 않네. 얘 아닌데? 뭘 봤는데? 얼마? 4억 6천. 전세는 4억 6천이니까 지금은 5억 정도 갭이 있죠, 얘는. 5억 정도 갭. 그리고 단지가 183. 그러면 똑같이 갭이 4억이고 5억이고 한다 그러면 얘가 낫겠네. 그죠? 갭이 작은 애들. 그리고 똑같이 4억 갭이면은 용인 4억 갭, 얘 4억 갭이면 이게 난 거죠. 투자로서는. 그죠? 왜냐면 거기도 오래된 아파트고 한 4, 5년 연차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럼 여기는 판교의 후광이라든가 분당의 후광을 뭐 너끈히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더라도 좋겠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출발해서 삼성 가게 되면 10분이면 가는 거예요. 10분이면. 예.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이런 정도는 투자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경강선은 영향을 크게 못 미칠 거는 같아요. 경강선은. 왜냐면 경강선이 다이렉트로 이게 GTX랑 연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 내려서 10분, 15분 걸었잖아요. 그 출근 시간에 그 시간에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이건 신분당선, 분당선 영향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월판선은 월곶 판교선이요? 그거는 요 아래로 내려오죠. 판교, 서판교 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거 영향이 어떠냐고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 대부분 위아래로 꺾이는 게 많잖아요. 지하철이. 근데 거기는 동서로 가잖아요. 동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별로 없어요. 네, 월판선이 그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개발지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요쪽 라인이에요. 요런 라인들. 네, 요런 라인들의 재개발지 되게 많거든요. 네, 요쪽도 어차피 여러분 투자가 관심 있으신 거니까 요런 쪽에 있는 재개발지 같은 것들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옛날엔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것들 생겼고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면 사실 송파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성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서죠, 수서. 수서. 이제부터 서울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전에는 강남구에서 강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좀 허허벌판이죠. 아직도.
10년 전만 해도 강남권의 한 60에서 6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오르는 와중에도 따라 올라가서 거의 80% 수준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높아졌고 수서역 외에는 교통이 불편하지만 그 교통이 불편해도 불구하고 일원동 일대가 뭐 교통으로 유명한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죠? 원래 좀 쾌적하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가용 출퇴근 어차피 하는 사람들은 쾌적하면서 가까운 일원동을 대단히 선호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좋고요. 수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다른 데보다 적긴 합니다. 무지하게 관심이 많이 받았었던 곳이어서. 근데 재건축이 움직여지는 시기가 언제로 보냐면 2020년 하반기 정도로 봅니다. 이건 뭐 다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요 정도부터는 다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건 지도 안 볼게요. 또 볼까? 지도 안 봐도 되죠? 네. 삼성. 삼성은 뭐, 그죠? 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곳. 강남역을 능가한다고 표현하신 분도 많고, 적어도 강남역과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6개 정도의 라인이 들어오게 되고요. GTX가 그 중에 2개나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KTX도 들어오고, 현대차 GBC 센터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삼성역 아니면 강남역을 가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무진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아파트가 됐건 오피가 됐건 땅이 됐건 상가가 됐건 원룸이 됐건 빌라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사놓으면 올라요. 주소에 삼성자 들어가면 무조건 올리게 돼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중간에 제가 상업지의 평당 가격을 좀 미친놈처럼 써놨죠. 평당 저는 한 6억에서 8억 갈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저게 10년 내로 평당 6, 7억 정도 가지 않을까. 예, 10년 내로. 많이 잡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한 2, 3억 정도 하죠. 대로변 상업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거의 최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가가 아닐까. 그래서 삼성에는 그냥 뭐 나오면 사라. 예, 길게 가고. 근데 나오면 살 만한 게 없어요. 원룸 오피스텔도 한 6억씩 합니다. 예. 뭐라도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 예. 현대가 뭐 어마어마하게 10조 갖다 부어갖고 땅값만 10조를 주고 샀잖아요. 그죠? 10조 5천억 주고 사고 뭐 이거저거 재비용하게 되면 11억 주고 11조 주고 산 건데 거기다 건물값 올리고 뭐 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 예. 서울역은 한 10개 정도의 노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확실하다는 거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제 생각. 근데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민자 역사가 되었고 교통의 허브이고 워낙에 많은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를 안 해주면 할 데가 없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안 해주면. 그죠? 뭐 환승센터 건립은 확실한 곳이고 지도상 보게 되면 서울의 딱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역 일대를 북부 역세권, 그다음 북부 상권, 남부 중앙으로 해가지고 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개발에 되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역 주변 투자는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도심이라 아파트 많지 않아요. 주복 형태 이런 것들 관계 없어요. 네, 주복이든 뭐든 간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괜찮다. 근데 이제 소액 빌라 같은 것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가요. 사실은 빌라를 왜 선호를 하냐면 장점이 첫 번째는 빌라의 장점은 뭐냐면 소액 투자입니다. 소액 투자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돌아오는 어떤 그 피드백도 적어도 수익률은 높게 나오는 것. 이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용산의 빌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죠? 거의 1억 중반에서 2억 가까이 수준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타 지역에서는 거의 한 4, 5개를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용산이 다 타 지역에 비해서 4, 5배 수준의 상승률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남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얘만 혼자 막 튀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개발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묻어두고 기다리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묻어두게 되면요, 20년도 기다려요. 잊어버려, 그냥. 근데 2억 묻어두면 얘기가 달라.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개발이 겁나게 느려.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예요, 중간에. 예. 그래서 오르지 못하고 파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2억이 나한테는 어차피 푼 돈이다. 어차피 나한테는 1,000만 원 있다면 뭐 돈도 아니다. 한 100억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투자의 어떤 개념 측면에서.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시고 내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고 충분히 내가 잊어먹어도 될 정도다 돈이다라고 했은 금액이 여기에 맞으면 용산이 딴 지역보다 난 건 사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연신내. 연신내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할 곳이죠. 지금 뭐 3호선, 3호선, 6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서부권 쪽에서는 교통 중심지가 됩니다.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지금 연신내역은 도심은 가까우나 3호선 타고, 도심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명동, 시청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은 오기 힘들었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강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사람들이 고려하는 또 하나의 지역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수요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직접적인 부동산의 호재가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다 빌라야. 그럼 빌라 투자 괜찮냐? 그닥.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빌라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그닥인데 아주 소액 정도 같은 것들은 길게 가게 되면 가져갈만 하고 조금만 올라도 투자 수익률은 괜찮으니까 소액만. 근데 대부분 지금 뭐 한 4천 정도 수준이나 3,500, 4천까지 뛰었단 말이죠. 이런 소액이 있으면 해도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일단 좀 약간 고려를 하셔라.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아파트가 좋은데 주변에 아파트가 없죠. 근데 현재는 빌라인데 나중에 아파트가 될 것들이 있어요. 가련구역이나 대주구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매우 좋죠. 매우 좋다. 대규모로 하면서 GTX를 이용할 수 있다. 강남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요런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이 요게 연신내고 요쪽에 하나 생기고요. 가련. 그 다음에 대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다. 나중에. 그 다음에 요 주변 일대가 도심 무지 비싸죠? 그 다음에 수색 증산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위쪽에 삼송이라든가 이런 쪽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둘러싸고 다 비싸. 근데 얘가 안 올랐던 이유는 뭐 평가를 받을 만한 게 있어야지. 아파트가 없잖아. 이런 게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대곡입니다. 대곡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현재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그냥 지하철만 있어요. 지하철만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지금 뒤부터 볼게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는 놨습니다. 이만큼. 근데 요게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신도시로도 한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워낙 좋아요. 위치가. 그러면은 신도시 한 100만 평 만든다며. 보세요. 지금 뭐 있어? 넓히면 돼. 선만 그으면 됩니다. 여기가 신도시가 된다 그러면은 이 대곡역은 엄청나게 뜨는 거죠. 그죠?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지하철이 몇 개 들어가냐면 5개 라인 들어갑니다. 5개 라인이. 향후에.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3개. 근데 그러면 신도시로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위치 볼게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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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대곡이 여기에요. 대곡이 여기인데, 지금 이제 편집 동상 보더라도 이렇게, 이거 안 나오네? 여기 어디 갔어? 이렇게 지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선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위치가 행신동 쪽 라인들, 그죠? 요 라인들. 뭐 충분히 서울하고 접근성 가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고려 대상이 아닐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일단 또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이 전 지하철역이 어딥니까? 연신내잖아요, 연신내. 연신내에서 대국을 가면 톡 요렇게 라인이 찍히죠? 그럼 중간에 뭐가 걸리냐면 중간에 이제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응? 몰라요? 원흥지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 도래울 있는 쪽 라인에 지하철역을 하나 놔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도래울역이라고 하면서. 무산돼서 없어요. 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뭐 기대에 들들었다가 이제 뭐 왜냐면 라인이 이렇게 뚫을 텐데 딱 그 정도 되잖아요.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했는데 응,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 대국역 일대는 지금 허업 얼판이라서 어떤 개발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살 게 토지밖에 없는 거죠. 토지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무지 올랐다. 무지 올랐다. 무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사도 될까?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싼 땅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수용 방식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용 방식. 여러분 수용되게 되면 그렇게 재미 못 봐요. 그죠?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에는 이만한 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는 수용되는 땅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난 수용도 안 되면서 다 좋아지니까 내게 올라. 환지 방식에서는 여기를 직접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 개발을 해줘. 허허벌판을. 그리고 나한테 땅을 줘. 물론 똑같이 주진 않아요. 100평 있으면 50평을 주거나 뭐 줄어들지만 10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짜리 땅을 1000만원을 만들어줬는데 뭐 50평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그렇잖아. 100평짜리 땅을 원래 100만원 가치여서 내가 1억 정도 가치였는데 50평만 주는데 이걸 1000만원짜리로 만들어줬어. 5억 되잖아요. 번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용 방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는 답이 없어요. 예. 차라리 차라리 이제 이런 주변에 그 뭡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대곡역까지 와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GTX를. 주변에 없으니까. 그래서 갈아탈 수 있는 라인이 지금 보니까 3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경의중앙선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호선 라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기존부터 많이 썼던 서울의 대표적인 라인이고 경의중앙선을 좀 주목해 보자. 그럼 경의중앙선에서 이런데 뭐 곡산, 백마, 풍산 이런데 뭐 지금 사실은 주변에 가격이 비싸지 않았던 동네들이 비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강남까지 못 가잖아, 얘네가. 아까 경강선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던 거는 굳이 GTX 안 타도 난 강남 갈 수 있어. 신분당선, 분당선 타고. 근데 얘는 이거 안 타면 아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곡역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게 강남 접근성을 개선시켜 준 거죠. 경강선은 이미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좋아요. 왜 좋냐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투자금 대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올라가. 제가 이거 그 GTX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GTX 관련된 걸 봤는데 여기를 추천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를. 자, 요 라인 뭐 좀 확대해 볼게요. 금능역, 금촌역 이런 거 추천하신 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추천하신 분 있어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개념은 똑같아. 소액이고 들어가게 되고 아직 싸기 때문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니 무슨 뭐 사람들이 교통 하나만 보고 집을 고르나? 가면은 엄청 썰렁해요. 없어요. 뭐 있는 게 없어. 출퇴근만 하려고 사는 아니에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다른 데는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죠? 옆에. 이건 인프라가 구축되니까 살만한 거야. 근데 여기는 출퇴근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갑니다. 일단 멀고. 대곡역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죠? 여러분, GTX 타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GTX 저 깊은 곳에 있죠. 얘기 안 했지만, 지하철은 보통 한 30m 내외에 있잖아요. GTX 몇 미터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보통 50m예요. 여러분들 20m나 더 내려가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걸 따지면 한 6개층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너 엘리베이터 탑니까? 사람 어디? 다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이용해야 되죠? 내려가는데, 지상에서 타려면 내려가는데 7, 8분, 올라오는데 7, 8분이에요. 응? 그런 거 다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뭐, 맨날 19분, 18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역세권 아주 가까운 것만이 탈만한 거고, 멀리 있는 것들은 더 걸리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서 버스 타는 시간이 빠를 수 있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통과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그 대곡역 주변에 있는 요 풍산 백마 요까지는 영향 미치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 안 가요, 절대로.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조회수가 막 엄청나. 한 11만인가 그래요. 근데 보고 살까봐 겁나더라고. 안 오를 텐데 저거. 네, 안 올라요. 저도 이거 유튜브 올릴 거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보세요. 그런 거 안 올라요, 이런 거. 아무리 싸도 올릴 게 있고 안 올릴 게 있죠.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 어제 상담하신 분. 그죠? 네, 무조건 싼 맛에 사면 지방 가셔야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정리 다시 대곡도 정리해 볼게요. 자, 허허벌판에 지하철만 있는 곳이다. 현재는 더블 역세권, 하고 5개 라인 역세권이 되고 복합 환승센터 후보지로도 언급되고 있고 신도시 여건으로도 적합해서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이 든다. 주변에 아파트가 없고 토지가격 급등해서 주변은 투자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대곡역 주변 역 근처 소형 아파트 주목. 약했던 경기 중에서 라인의 아파트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 킨텍스역입니다. 자, 킨텍스역은 대규모 가용 용지가 있는 곳으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 킨텍스 가보셨나요? 엄청 딱 많습니다. 개발할 거. 그죠? 그래서 발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곳이죠. 꾸준한 개발이 되고 있고 일산 주민들이 당연히 원하죠. 평촌, 삼본, 분당 뭐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살기는 너무 좋은 신도시인데 집이 너무 낡았다. 예, 새 아파트는 다오. 그게 일기 신도시의 공통된 바람이고 니드죠. 그래서 일산 주민이 원하는 새 아파트가 지속적인 공급이 되면서도 서울 접근성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상승세다. 서울은 아니므로 역 주변의 아파트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다. 이제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역에서 멀면은 실제로 오래 걸려요. 실제로. 예. 그 다음에 동탄과는 달리, 근데 다른 거. 똑같이 서울하고 멀지만 동탄하고 다른 점 뭐냐면, 이거는 업무용도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아요. 동탄 오피스텔 투자는 안 돼. 예? 근데 여기는 해도 돼. 왜? 킨텍스역 주변에는 회사도 많거든. 오피스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 수요도, 오피스텔 투자도 나쁘지 않다. 그 개념을 차이점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강변 주변 라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다 개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단 토지 매입 후 건설 분양은 토지 매입 후 건설 분양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뭐 빌라를 짓건 뭐 하건 그런 것들은 비역세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 매입비 등등 고려하게 되면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갖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갖고만 있어라. 그게 더 나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킨텍스역 일대에 뭐 많아. 뭐 한류월드, 뭐 K컬처밸리, 청년 스마트타운, 뭡니까 융복합 어쩌고저쩌고 방송 영상 뭐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선. 예,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들어보셨나요? 예, 뭐 광명 판교 이런 건 들어보셨죠? 예, 여기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테크노밸리 들어온다는 게 결국 뭡니까?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오피스텔 수요도 많아지고 아파트 수요도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GTX가 들어서니까 강남권 수요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운정입니다. 운정은 이제 끝이죠. 네. 자, 현황만 투자 포인트 볼게요. 대규모의 신도시 지역으로 지금도 계속 공급 중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운정역 근처 아파트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했죠. 자, 역시나 역 근처 아파트만 살아남고요. 자, 여기서 판단할 거는 뭐냐면 쭉 읽어보시고 투자는 교통 한계여서만 자, 운정역이 상권 지역에 잘 안 보이는데 운정역이 상권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상권이 더 발달하진 않는다. 자, 이걸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도를 봐야지 여러가 이해가 가십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킨텍스였고 쭉 올라가서 이제 운정까지 갑니다. 여기
킨텍스 잠깐 볼게요. 킨텍스역의 편집도상 보게 되면 킨텍스 전시장이 여기 있죠? 아니, 다른 것들은 지하철 역사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여기는 말씀드려야 되잖아. 그죠? 여기. 그죠? 아, 여긴가? 요 라인이네. 그죠? 요 라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네, 여기. 왜 지적을 안 해줘? 여기. 네. 그리고 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되게 많은 그 땅들이 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장항 공공주택지구도 있고, 뭐 테마파크, CJ 문화 콘텐츠 단지, 이게 무슨 방송 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 뭐 방송 지원센터 있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뭐 이마트 타운도 있고, 킨텍스 기존의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일대가 전부 다 지금 개발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되게 많아지겠죠. 나머지 가용 토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올랐겠지만, 예. 이런 쪽도 땅도 결국은 다 개발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운정은 뭐냐면, 이게 쭉 올라와서, 여기 라인이 없는데, 운정 올라와서, 자, 운정 신도시를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두일 중, 교화, 운정. 응? 가보셨다고요? 자, 여기는 잘 아시죠? 힐스테이트 운정, 운정 센트럴, 뭐, 아이파크, 여기 되게 유명했었던, 예. 성적 안 좋았다가 GTX 때문에 그냥 확 올라와서 프리미엄 확 붙었었던 동네들이에요. 뭐 다 대단지입니다. 보시면. 1956세대, 여기는 2998세대, 뭐 2000세대, 3000세대 급이죠. 상당히 큰 급이기 때문에 이쪽에 좋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상업시설의 중간 정도쯤에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라인의 역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분양한 애들은 호재죠. 분양한 애들이 호재예요. 여러분 소비자자 호재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잘 팔아먹었죠. 근데 이런 거 사면 된다? 안 된다예요. 예, 여러분 빨대효과라고 들어보세요. 빨대효과. 예, GTX 타고 강남역을 금방 갈 수 있는데 누가 이런 데서 놀아. 그죠? 더 큰 데서 놀 거 아니야. 상권은. 집이야 그렇지 않지만. 노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밥 먹거나 거기서 밥 먹거나 집값은, 밥값은 비슷한데 기왕이면은 더 좋은 데서 놀고 싶죠? 사람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상권 상가들은 근린 상가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더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 근생 상가가 아니죠? 상업시설 내에 있는 상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상권이 오히려 더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당연히 이런 주변 쪽에 있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뭐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에서 한 11분, 그죠? 아이고. 그죠? 한 12분. 그러면 여기서 15분 권역대로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사는 게 괜찮죠. 그죠? 네. 요거 좀 비싸다면, 새 아파트고 프리미엄 유명하니까 많이 붙었다면은, 그냥 보지 뭐. 상록 대시장 볼게요. 2007년, 뭐 10년 차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우리가 111제곱미터 30평대인데, 지금 3억밖에 안 해요. 평당 1000. 평당 1000. 거의 안 올랐어. 그죠? 거래는 되게 많네. 예, 여전히 3억에서 여전히 3억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살만하죠. 전세가 1억 정도 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 뭐가 있을까요? 교남, 파주, 교하, 우남 퍼스티빌. 요거는 실거래가 기준 했을 때 130제곱미터입니다. 좀 더 큰 거예요. 이것도 3억밖에 안 하네? 평당 1000보다도 안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은 갭이 한 1억 정도 갭이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면 운정에서 가더라도 20분이면 가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10여 분. 그럼 한 4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쪽 라인들도 괜찮을 걸로 보이십니다. 근데 상가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여기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헤르만 하우스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헤르만 하우스라고 해서, 고급 빌라예요, 고급 빌라. 예, 고급 빌라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좋기는. 저는 그런 걸 좀, 고급 빌라 같은 걸 좋아하는데,
층이 이제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3계층, 1, 2, 3층에 총 4계층 되어 있고,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집 내부에, 각각의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실평수가 한 120평 정도가 돼요. 120평 정도가. 예.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와이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예. 좀 넓은 거 좋아하고, 저는 약간 이제 뭐 수직으로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좀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용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예, 다 승용차 2대씩 있고 막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운정도 이런 아파트 지금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게 되면 지금 계속 개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 공급량은 많아요. 그러니까 GTX 가까워서 이쪽까지 고려할 수 있는 동네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개발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렇게 잡혀 있고, 요 공원도 굉장히 멋지게 조성을 해놓죠. 이런 데 가면은요, 근데 살고는 싶어요. 되게 쾌적하고 좋긴 합니다. 예, 직장만 좀 많이 있으면.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지, 살기는 공기도 참 좋고 좋긴 좋더라고요.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제 집값은 공기 좋은 거랑은 별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는 이제 뭐 개발이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는 확정된 가격이 없는데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GTX로 인한 부동산의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 GTX 완공 때 서울의 집값은 GTX가 완공되면은요, 또 경기도민들 위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울에 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 GTX 여기 있는 주변만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림없는 소리고요. 네, 서울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GTX가 완벽히 정착되더라도 인프라까지 갖추어지는 건 아니고 교통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주거 환경 뭐 등등 서부터 여러 가지는 서울이 역시 경기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GTX는 결코 서울의 약재가 아닙니다. 시간적 거리 좋긴 한데요. 이 물리적인 거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좀 은근히 좀 먼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수용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기존 노선의 가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만들었는데 수용의 한계가 있어. 아까처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서 탈락 그러니까 막 줄 서는데 10분이야. 9호선 급행도 그런 케이스 많거든요. 몇 번이나 5번씩 보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생겨버리게 되면은 역시 서울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게 됩니다. 이런 쪽은 GTX 효과도 못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용량을 빵빵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럼 맨날 오징어처럼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KTX 사고 난 것처럼 뭐 선로 하나라도 사고 나봐. 출근 못 해요. 다른 대체 교통선이 없어. 그런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GTX가 뭐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GTX가 완벽히 정착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집값은 가뿐하게 넘긴 상태에서 계속 갑니다. 역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역전 되면 제가 부동산 때려치겠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GTX가 완공될 때 수도권의 집값은 당연히 수도권 역급 부근, 특히나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는 곳의 역 부근의 집값은 좋아집니다. 예. 그죠? 그리고 투자로서는 상가나 오피스텔보다는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이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특성, 상가의 특성 아까 설명드렸죠? 다만 그 지역 내에 업무 시설이 많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해도 된다. 그 정도 개념. 네, GTX에 대한 맹신은 금지합시다. 왜냐하면 완공 시기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네, 2030년이 돼도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금액도 불투명합니다. 민자 애들이 얼마나 부를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연 운행이나 고장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답이 없다. 그 다음에 GTX 운행 시간의 한계. 뭐 집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GTX가 끊겼어. 못 가 집에, 그죠? 택시비 한 7, 8만 원 나오죠. 못 가죠? 못 가니까. 서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대체교통선이 많고 늦게까지 운행하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다음에 수용 인원이 만약에 제약이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GTX역까지의 이동거리 중요하죠. 도어투도어라고 하죠. 내 집 문을 열고 회사 문을 여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지하철만 빨라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하철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고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줄 서는데 한참 걸리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가 GTX 성공의 관건이다. GTX를 완공을 잘하고 준공을 잘하고 뭐 이쁘게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제일 중요한데 사용자의 편의성은 적시성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야 되는 건데 막 기다리고 내려가고 뭐 이래버리면은 GTX는 성공 못합니다. 예, 그러면 집값도 빠지게 되겠죠. 한번 올라갔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자, 이거 무슨 노선인가요? B노선이죠. B노선은 송도서부터 인천 해서 마석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짠. 얘는 이번에 확정된 신호선입니다. 근데 의정부서부터 연장돼 있고요. 금정서부터도 아래로 더 연장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예전 건데 어쨌든 다음에는 B노선과 신호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당분간은 교통 시리즈로 갈 수도 있어요. 신분당선, 신안산선, 뭐 월판선 이런 것들에서 어디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박수 한번 쳐야죠.